네, 안녕하십니까, 비상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앰프를 사용할 때, 기타 앰프를 사용할 때, 기타를 이제 라이브 공연장에서 라이브를 할 때 보통 그 이펙터 페달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앰프 게인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멀티 이펙터, 그러니까 캠퍼나 프랙탈이나 쿼드 코텍스나 톤마스터 프로 같은 그런 앰프 시뮬레이터하고 캐비넷 IR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고가의 멀티 이펙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그 공연장 사운드를 뽑으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합주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사운드를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캠퍼 파워가 내장된 캠퍼 토스트 같은 그런 장비를 들고 공연장에 있는 그 앰프에 그 출력을 리턴 단자, 앰프 리턴 단자에 보내서 캐비넷만 사용을 하고 메인 아웃풋은 그 캠퍼 PA XLR 케이블 쪽에서 메인 아웃풋을 뽑아갖고 믹서로 집어넣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거의 어떤 공연장에 가더라도 자기가 세팅해 놓은 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아무 공연장에서 앰프 인풋에다가 잭 꽂아놓고 크린톤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페달보드에 드라이브 이펙터, 그 다음에 각종 앰프 시뮬레이터들, 그 다음에 공간계 이펙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냥 톤을 만들어진 톤을 앰프 인풋으로 넣어서 크린톤이니까 그냥 그 앰프에서 프리앰프, 파워앰프 거쳐갖고 그냥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톤도 보통 공연장에 대부분 마샬 캐비넷 대부분 다 있으니까 그냥 그 마샬 앰프의 마샬 캐비넷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거의 어떤 공연장이든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앰프 게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앰프의 게인이 상당히 좋죠. 드라이브 이펙터들이 앰프 게인을 따라서 만든 거니까 앰프 게인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프들도 그 앰프 게인 소리가 정말 좋아요. 근데 앰프 게인을 쓰려면 앰프의 프리앰프부와 파워앰프부 사이에 있는 샌드 리턴 단자에다 공간계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앰프 쪽으로 세 가닥 하나, 일단 기타를 앰프 인풋에 꽂고, 그러니까 기타를 일단 페달보드에 드라이브 쪽을 드라이브 계열 이펙터를 거친 다음에 앰프 인풋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샌드에서 또 나와갖고 공간계를 거치고 또 공간계 아웃풋이 앰프의 리턴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럼 세 가닥, 앰프 쪽으로 세 가닥의 TS 케이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라이브 때 그렇게 세팅하고 쓰면 참 좋겠죠. 근데 앰프 게인이라는 거는 앰프마다 이제 소리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 앰프라도 앰프마다 좀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진공관을 중간에 교체를 했다거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소리가 장소가 바뀌면 좀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세팅하기 되게 힘들고, 사실은 제일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페달보드로 하는 거는 뭐 그냥 본인 취향대로 세팅해갖고 앰프 크린톤에다가 맞춰놓고 인풋에다 꽂고 쓰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없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캠퍼나 쿼드 코텍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웃풋을 메인 아웃풋으로 보내는 것과 앰프의 파워 앰프의 리턴 단자 쪽에 꽂아갖고 캐비넷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새로 구입한 캠퍼 플레이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쿼드 코텍스나 뭐 캠퍼나 이런 것들은 그 캠퍼 토스트나 이런 것들은 뒤쪽에 아웃풋 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웃풋 단자들을 특히 쿼드 코텍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채널을 여러 채널로 나눠 갖고 아웃풋을 보내면서 뭐 요쪽 채널에는 앰프 심율과 캐비넷 심율을 거치고 요쪽 출력에는 캐비넷 심율 안 거치고 그냥 앰프 심율만 거쳐서 내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세팅을 해갖고 뭐 어떤 세팅이라도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캠퍼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뭐 그러니까 보면은 모니터 아웃풋이 있고 그다음에 그 TRS로 나가는 아웃풋이 있는데 그 아웃풋이 그러니까 5잭으로 나가는 아웃풋과 XLR 케이블로 나가는 아웃풋이 이 채널을 구분해 갖고 설정하는 것이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웃풋이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링 매니저를 보더라도 아웃풋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게 맞죠? 예, 자 이게 캠퍼 링 매니저입니다. 캠퍼 링 매니저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 캠퍼 링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예전에 캠퍼 토스트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 하단에 보이는 그 제어 캠퍼는 참 신기한 게 출시한 지 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정말 자주 되거든요.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가 또 새 제품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링 매니저도 초창기에 제가 쓰던 링 매니저하고 지금 이 링 매니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이펙터 체인을 내가 이렇게 만든다거나 여기서 아웃풋, 인풋 설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캠퍼를 처음 샀는데 중고로 그때 이게 처음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더니 이런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도 그냥 연결해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고 이제 뭐 쿼드 코텍스 같이 뭐 이런 되게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참 되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특히 공간계 이펙터 같은 경우에 캠퍼 공간계 이펙터가 안 좋다고 옛날부터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를 보니까 공간계 이펙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진짜 여러 가지 공간계들이 다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앰프하고 캐비넷이 있고요. 그 앞쪽에 이제 그 이펙터를 2개를 걸 수가 있고 그 뒤쪽에 이펙터를 2개가 걸 수 있어요. 이건 캠퍼 플레이어 기준입니다. 그 캠퍼 플레이어 기준이고 그 캠퍼는 앞쪽 4개, 뒤쪽 4개를 걸 수 있어요. 그 캠퍼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캠퍼 토스트를 연결하면은 여기에 이펙터 체인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예전에는 이 캐비넷 뒤쪽에 거는 이펙터는 공간계 이펙터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공간계 이펙터로 제한이 딱 걸려 있었고 캐비넷 앞쪽에는 이제 그 드라이브 계열이나 컴프나 게이트나 뭐 이런 것들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다 나옵니다. 딜레이를 앞에다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다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걸 수 있는 이펙터의 종류가 되게 이게 앞뒤로 모든 걸 다 걸 수 있게끔 바뀌었고 그 다음에 딜레이나 리버브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 되게 많아졌잖아요. 딜레이 종류도 되게 많아졌고 보시면은 딜레이 종류 되게 많았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딜레이들에 대한 기능은 여기서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벌브도 보시면은 뭐 스프링 리벌브 종류가 5가지. 그 다음에 그냥 쉽게 세팅하는 거 이렇게 에코 리벌브 4가지. 뭐 그러니까 리벌브나 딜레이가 공간계가 뭐 절대 다른 고가의 이펙터들에 비해서 그렇게 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웬만한 그 공간계는 여기서 다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캠퍼
그 플레이어를 이렇게 전면을 보시면 잠깐만 보이나? 잠깐만. 네, 이렇게 전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FX라는 게 있습니다. FX 버튼이 있어요. 여기가 요 FX 1, 2가 있고 그 FX 1, 2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이펙터들을 어사인을 해놓고 그 어사인된 이펙터를 요걸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제 요거를 내가 FX1을 FX 1, 2에 대해서 여기다 어사인을 해놓고 요 세 개 푸시 버튼에 이 기능을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저는 여기 뱅크 업다운으로 양쪽을 쓰고 여기에 그 FX 두 개 중에 한 개를 어사인 시켜 갖고 쓰고 있는데 이 FX 두 개를 뭐 1번, 2번으로 어사인 시켜 갖고서 제어하고 뱅크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뭐 이게 다 가능합니다. 예, 다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어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따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사인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뭐 뱅크를 총 50개까지 저장을 해놓고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뱅크에 씬을 50개 그러니까 한 뱅크에 씬 5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뱅크 하나에 씬 5개. 그 뱅크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죠. 그래서 50개의 씬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뱅크 하나에 업다운을 시켜갖고 뱅크 한 개에 한 곡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곡에서 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클린 톤으로 치다가 백킹 톤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솔로를 한번 친다. 그러면은 한 뱅크 안에 씬 3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씬 3개를 넣어놓고 업다운 스위치로 바꿔가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거는 제가 솔로 톤을 만들어갖고 솔로 톤을 가운데다가 넣어놓고 예, 이제 뭐 내가 그 리벌브나 뭐 이런 거를 효과를 주고 싶다. 아니면 어떤 이펙터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가운데 거를 FX 어사인 시켜놓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캠퍼 플레이어 가지고 그냥 공연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 붙일 게 사실 없어요. 뭐 붙인다 그러면 얘가 캠퍼에 보면 튜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 요 두 번째 스위치 두 번째 스위치하고 세 번째 스위치 그 사이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캠퍼의 전형적인 그 라이브 튜닝이죠. 이게 뭐냐면 연주하면서 튜닝이 나갔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개방형 코드 같은 거를 쳤는데 이렇게 가운데 불이 안 들어오고 뭐 앞쪽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튜닝이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살짝 연주하면서 살짝씩 올려줄 수 있고 그런 튜닝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 이 캠퍼가 그 캠퍼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튜너로 놓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튜닝이 뭐 E인지 C 뭐 드랍인지 이런 거가 딱 확인이 되는데 얘는 그건 몰라요. 그냥 튜닝이 지금 현재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여주는 거니까 앞에다가 뭘 하나 단다 그러면 튜너 정도 하나 달면 될 것 같아요. 폴리튠이나 뭐 제가 갖고 있는 다다리오 튜너나 이런 것들을 앞에다 하나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달은 얘가 트윈 페달이 적용 안 되고 여기 이제 그냥 페달 그냥 일반적으로 트윈 페달 말고 그냥 일반적인 페달 한 개를 연결을 하는 그 단자가 있어요. 그냥 페달 연결해 놓고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 하나 연결하고 그다음에 튜너 하나 연결하고 그럼 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라이브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커코의 샌드 리턴 이런 거 생각을 해봤었는데 커코 샌드 리턴 이것도 귀찮고 이게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로 지난번에 공연할 때 이걸로 공연이 아니고 합주할 때 일요일 날 저희 팀 합주를 했는데 이걸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세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죠. 마이 프로파일러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마이 프로파일러는 이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잖아요. 캠퍼 프로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캠퍼 이제 제가 갖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프로파일러 플레이어라는 거고 저쪽에 뒤에 있는 큰 그 토스트형 캠퍼도 토스트형 프로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이게 논파워냐 파워드냐 두 가지죠. 안에 파워가 포함되어 있냐. 그래서 아무 캐비넷에다 그냥 꽂고 쓰면 되는 게 파워드고 캐비넷에 그 스피커 그냥 단자에다가 꽂으면 돼요. 파워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논파워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캐비넷에 꽂으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아웃을 이제
그 파워 그러니까 그 앰프의 그 파워부 앞단 그러니까 리턴 단자에 꽂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토스트 일반적으로 캠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로파일러 하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릭이 들어있어요. 정말 많은 릭이 한 거의 1000개 가까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맥스로 얼마까지 넣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릭을 정말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50개밖에 못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여기에 뱅크 넘버가 나와요. 이게 파워 그러니까 저기 캠퍼 토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가 없어요. 뱅크 넘버 같은 게 없고 내가 지정해서 어사인해 갖고 쓰면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별도로 아마 뱅크 넘버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캠퍼 플레이어를 딱 연결하니까 여기에 뱅크 넘버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1-1번부터 1-5번, 네,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 그 다음에 3-1번부터 뭐 이렇게 쭉 해갖고 10-5번까지, 그러니까 총 50개의 릭이 이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플레이어 안에 50개의 릭이 들어있다. 예. 그리고 뱅크 하나에 5개의 릭이 있는 거고 그 릭을 바꿔가면서 그 쿼드 코텍스의 신 모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그 릭에서 릭으로 딱 넘어 전환될 때 그 음이 끊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꼭 도중에 막 릭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제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어떤 릭을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다. 이 캠퍼가 되게 좋은 게 뭐 유료 릭도 정말 많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료 릭만 해도 뭐 한 5,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5,000개 정도의 유료 릭을 여기서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가 어떤 릭을 여기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릭이 지금 이게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거 갖다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댄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 무료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내가 써보고 싶다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일단 더블 클릭하면은 이 릭을 내가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헤드폰 표시가 딱 뜨면 이 릭으로 지금 소리가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일단 플레이어로 다운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릭 매니저에서 그냥 바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캠퍼가 그 클라우드 상에서 릭을 갖고 와서 저 소리를 내줍니다. 일단 저 소리를 내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 릭에 대해서 실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막 이것저것 뭐 이펙터도 집어넣고 막 세팅을 할 수 있죠. 와우 막 한번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이렇게 막 넣고 뭐 앰프도 게인도 조정하고 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토어 릭 인 로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스토어 릭 인 프로파일러라고 돼 있죠. 자, 내가 바로 내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소리 좋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럼 내 캠퍼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그럼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뱅크 몇 번에 몇 번 씬에다가 이거를 넣을 거냐? 이게 나오죠? 그럼 내가 아까 10-5번에다가 저장해야지.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럼 저장이 됐나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10-5에 바로 뜨죠, 이렇게. 그 클라우드에서 좋은 소리를 찾아서 편집까지 다 해갖고 제 캠퍼 플레이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공연 때 쓰면 됩니다, 저거를. 너무 좋죠. 자, 이게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하고 이거 사실 뭐 매뉴얼 보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뉴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뚝딱뚝딱 하다 보면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스템 딱 들어가면 자 보시면 자, 이게 여기 보시면은 내가 요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스위치 아까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푸시 스위치 3개. 뭐 어사인을 어떻게 시킬 거냐? 첫 번째 풀 스위치는 앞에 있는 저기 릭으로 이 아까 뱅크 하나에 릭이 5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릭 5개가 신 1번부터 신 5번인데 앞 신으로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얘는 그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이건 바로 다음 신으로 이동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신으로 지금 돼 있다. 이걸 누르면 4번으로 가고 이걸 누르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FX 2번에 할당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FX 2번이 지금 없죠? 이 FX 2번으로 어떻게 할당하냐? 이렇게 누르면 여기 FX가 나옵니다. 요거 2번 누르면 얘가 FX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들어가서 FX 2. 그럼 이제 FX 2번 이 와우 페달이 이 두 번째 있는 그 풋 스위치하고 어사인이 된 거예요. 이래서
저장을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스토어 릭 인 프로파일러, 그쵸? 눌러요. 그리고 아까 뱅크 10-5번에 그대로 덮어 써라 그러면 스토어 누르면 그대로 덮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게 쉽죠. 예, 그 다음에 자 아웃풋 설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웃풋이 되게 좋은 게 캠퍼는 그 쿼드 코텍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3번, 뭐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뭐 그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이펙터 체인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4번을 1번은 그러니까 웨트웹 구성 같은 거 할 때 뭐 1번은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고 2번은 막 공간계 막 섞고 앰프 막 섞어서 보내고 3번은 뭐 오른쪽으로 보내고 4번은 왼쪽으로 보내고 막 이래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캐비넷 끄고 켜고. 근데 이 캠퍼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고 그 이제 XRL 단자 레프트 라이트 2개가 있고 얘는 이제 1개밖에 없어요. 또 얘는 무조건 마스터는 모노로 나옵니다. 모노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안 나와요. 마스터는 XRL 케이블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5잭으로 돼 있는 모니터 아웃풋이 있는데 그 모니터 아웃풋이 이제 레프트 라이트가 있죠. 근데 그거를 레프트에만 연결할 거면 모노로 설정해서 쓸 거고, 그쵸? 예,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웨트햇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웃풋 클릭한 다음에 여기 웨트햇이 있죠. 웨트햇을 클릭하면 이게 웨트햇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예. 모니터 아웃이 웨트햇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양쪽으로 그 아웃풋 2개를 레프트 라이트로 보내고 지금 이렇게 웨트햇으로 자기가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여기서. 근데 일반적으로 베이직 홈 스튜디오를 누르고 보시면은 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마스터는 당연히 얘가 XLR 케이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캠퍼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도 스테레오로 뽑을 수 있는데 캠퍼 플레이어는 마스터를 모노로밖에 못 뽑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로컷 하이컷 해주고요. 뭐 로컷 하이컷 뭐 당연히 이거 해주는 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내가 이제 내 소리 뭐 지저분한 거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뭐 기타에서 로컷 하이컷 이렇게 해주고 그냥 마스터로 보내면 끝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잭 뒤에 보여드릴게요. 잭 잠깐만 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XLR 케이블 하나하고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좀 더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헤드폰 단자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하는 그 풋스위치 그 단자가 있고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웃풋에 이걸 스테레오로 해놓으면 안 되겠죠. 레프트 단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 보통 다 모노로 쓰니까 캐비넷 쪽 그 파워 쪽이 파워 리턴 단자에다가 연결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공연장 믹서로 보내는 거고 얘는 제가 뒤에 앰프를 켜놓고 캐비넷 써서 소리가 들려야지. 뭔가 기타리스트들은 보통 대부분 그래요. 뒤쪽 캐비넷에서 소리가 안 나면 그 메인 오디오를 통해 갖고 앞에서 들리는 모니터 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그 실제 그 리얼 캐비넷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리얼 캐비넷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이 아까 그 레프트 라이트 2개 5호잭 중에 하나를 뒤에 앰프에 리턴 단자에다가 꽂을 거란 말이에요. 리턴 단자에다가 꽂아갖고 그 현장에 있는 캐비넷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 건데 당연히 스테레오로 해놓으면 안 되겠죠. 이거 모노로 바꿔야 됩니다. 마스터 레프트로 하든가 아니면 모노로 해야 되겠죠. 자, 모노로 해놓고 마스터 레프트로 해놔도 됩니다. 레프트에서 뽑을 거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볼륨 레벨 여기서 볼륨 레벨 막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실제로 공연장에서 캐비넷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그쵸? 캐비넷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캐비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캠퍼에는 보면 여기에 지금 캐비넷이 IR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IR이 들어있는데 이 IR이 들어있는 소리가 지금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캐비넷 오프가 디세이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낫의 낫인 거예요. 캐비넷 오프가 디세이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비넷이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캐비넷 시물이 커져 있는 소리가 또 공연장에 있는 캐비넷을 통해 갖고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그 캠퍼에서 나온 콘이라는 그
그 캐비넷이 있습니다. 캠퍼 전용 캐비넷. 그 캐비넷 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풀레인지 그 파워드 저기 스피커 같은 경우에 FR/FR이라고 부르는 거는 IR 값이 없는 거죠. 걔는 어떤 특정한 캐비넷에 IR 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캠퍼에서 캐비넷 소리를 만들어서 캐비넷 그 IR이 집어 들어가 있는 소리가 절로 빠져나가야지만 그 FR/FR 파워드 스피커에 연결했을 때 그 IR 소리가 잘 버무려져서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캠퍼에서 전용으로 나온 콘이라는 그 캐비넷에는 열 몇 가지지? 잠깐만요. 아까 제가 열어놨었는데 열 몇 가지의 그 IR 값이 내장 탑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갖고 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R이 또 여기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네이블 돼 있는 걸 디세이블 돼 있는 걸 이네이블로 바꿔요. 그러면 캐비넷 여기 캠퍼 안에 있는 캐비넷 IR 소리를 일로 안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콘이라는 거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IR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콘이라는 여기 분홍색으로 불이 들어왔죠? 이게 콘이라는 그 써 있는 거에 분홍색에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다시 이네이블 되어 있는 걸 디세이블 시켜볼게요. 자, 불이 꺼졌나요? 제가 자, 불 켰다 꺼졌다 하겠죠. 이렇게 실제로 그냥 버튼 눌러도 됩니다. 버튼을 눌러갖고 이네이블 디세이블 시키셔도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드렸냐? 콘을 쓸 것도 아닌데, 자, 잘 보시면 라이브 현장에, 그러니까 그 공연장에 보면은 실제 캐비넷이 들어있잖아요. 뭐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ENGL 캐비넷하고 마샬 캐비넷하고 그 메사부기 캐비넷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명학역 쪽에 그 레이니 캐비넷도 있고. 그러면 실제 걔네들은 캐비넷 자체가 캐비넷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캐비넷의 특성을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 놓은 게 IR인 거고, 그 캐비넷 실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IR이 섞인 소리가 그 캐비넷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안 되겠죠. 근데 뭐 크게 그렇게 넣어도 소리가 많이 이상하진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쓰기도 하는데, 근데 원래 이제 그 캐비넷 소리, 고유의 캐비넷 소리하고 여기 앰프 시뮬 소리가 만나갖고 어떤 소리를 만들려면 여기 캐비넷은 오프를 하고 그쪽 실제 리얼 캐비넷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콘이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캠퍼에서 나온 콘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네이블을 시키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이걸 디세이블 해놓고 소리를 들어보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IR 두 개가 겹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건 뭐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정답이 없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캐비넷을 오프해놓고 뽑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메인 아웃풋은 마스터에서 모노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그 공연장에 PA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고, 요 모니터 아웃은 5호 잭을 통해 갖고 나온 걸 캐비넷을 꺼놓고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끄는 거죠. IR을 끄고 실제 캐비넷으로 보내는 겁니다. 실제 캐비넷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 아웃풋 링크를 여기서 볼륨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볼륨을 캐비넷 쪽으로 가는 볼륨.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꺼놓고 이렇게 여기서 이게 조정을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 켜놓고 여기에 보면 마스터 볼륨이 있어요. 이게 릭 볼륨과 마스터 볼륨이 있는데, 캠퍼에 있는 릭 볼륨과 마스터 볼륨을 쓸 거면 이걸 다 이게 여기서 조정하시면 안 되고 그 릭 볼륨, 마스터 볼륨에 다 이제 따라서 가도록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시는 게 저는 가장 보편적인 세팅이 아닌가.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 모노는 PA로 들어가고, 마스터 얘는 이제 그 모니터 아웃풋 쪽에 5호 잭은 캐비넷을 끈 상태로, 캐비넷 오프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캐비넷에 그 앰프에, 캐비넷 위에 있는 앰프, 기타 앰프에
그 리턴 단자 쪽에 꽂히는 게 사운드를 뽑는 데는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렇게인데 사실 제가 캠퍼 플레이어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그 앰프와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아웃풋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장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내가 미리 집에서 잡아놓은 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제 생각을 마치고요. 이 캠퍼 플레이어는 정말 캠퍼사의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샌드 리턴이 없어갖고 처음엔 되게 실망을 했는데 공간계 이펙터들이 너무 좋아서 굳이 뭐 샌드 리턴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샌드 리턴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샌드 리턴이 있는 이펙터에다가 앰프 시뮬만 쓰기 위해서 이거를 샌드 리턴을 걸어갖고 사용하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제 생각이고요. 뭐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